아저씨, 괜찮으세요? 골목 구석에 웅크린 남자를 향해 손을 내민 건 그저 지나칠 수 없었던 순간의 선택이었습니다. 문신으로 뒤덮인 팔 흉터투성이 얼굴. 누가 봐도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떨리는 어깨와 억울함으로 일그러진 표정은 거짓이 아니었거든요.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경찰에 끌려가는 그를 17살 소녀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낡은 집 문 앞에 놓인 갈색 봉투를 열었을 때 소녀는 참아왔던 눈물을 끝내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한서아는 이미 눈을 떴습니다. 손바닥만 한 원룸 반지하, 습기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이젠 익숙했어요. 이불을 개고 작은 싱크대에서 얼굴을 씻는 동안 옆방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영숙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식당 주방에서 일했고 만성기관지염으로 밤마다 기침을 했거든요. 엄마, 약 드셨어요? 응, 걱정 마. 학교 가거라. 서아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11월의 찬 공기가 뺨을 때렸지만 두꺼운 패딩 같은 건 없었어요. 작년 겨울 코트를 여전히 입고 있었죠. 소매가 짧아져서 손목이 시렸지만 새 옷을 살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 하나를 샀어요. 점심도 이걸로 때울 생각이었죠.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거의 다 엄마 약값과 월세에 들어갔고 서아에게 남는 건 하루 세 끼를 2끼로 줄이는 것뿐이었습니다.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점심시간 친구 오지민이 서아에게 다가왔어요. 서아야, 오늘 방과 후에 카페 갈래? 신메뉴 나왔대. 미안, 나 알바 가야 해. 또? 너 요즘 맨날 알바만 하는 것 같아. 지민은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지만 서아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민은 몰랐어요. 서아가 하루 4시간씩 편의점에서 일하고 주말엔 전단지를 돌린다는 걸. 그게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았던 거죠. 방과 후 서아는 학교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하는 일은 단순했지만 몸은 늘 피곤했어요. 저녁 9시까지 일하고 나면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서아는 참았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내일 학교에 갈 수 없었으니까요.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골목 어귀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서아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골목 안쪽 가로등 아래에서 한 남자가 경찰 2명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남자는 40대쯤 되어 보였고 팔에 문신이 가득했습니다. 얼굴에도 오래된 흉터가 있었어요. 무서운 인상이었지만 그보다 서아의 시선을 끈 건 남자의 표정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죠. 경찰 한 명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 CCTV 보니까 당신이 그 여자한테 다가가는 게 찍혔어. 조용히 따라와. 제가 길을 물어봤을 뿐입니다. 성추행 같은 건 절대 안 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남자를 수갑으로 채우려는 순간 골목 안쪽에서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화장이 진했고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죠. 저 사람이에요. 제 엉덩이를 만졌어요. 여성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서아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여성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남자는 더욱 절규했습니다. 저는 진짜 길을 물어봤을 뿐이에요. 이 여자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닥쳐. 내가 뭔데 감히 내 말을 의심해? 조폭 주제에.
여성의 말에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아도 그제야 알았어요. 저 남자가 조직 사람이라는 걸.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서아는 그 순간을 봤거든요. 여성이 남자에게 먼저 다가갔던 장면을. 서아는 알바를 마치고 이 골목을 지나다가 저 두 사람을 본 적이 있었어요. 남자는 정말 길을 물었고 여성이 웃으며 대답했죠. 그런데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서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 남자는 조폭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도와야 할까요? 하지만 거짓 누명을 쓰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서아는 가난했지만 정의롭게 살라고 어머니에게 배웠어요. 거짓을 보고 외면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고요. 서아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기요. 경찰과 여성, 그리고 남자가 모두 서아를 쳐다봤어요. 교복을 입은 앳된 소녀의 등장에 분위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봤어요. 저 아저씨는 정말 길을 물었어요. 성추행 같은 건 없었어요. 여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뭘 봤다고? 제가 여기 지나가다가 봤어요. 저 아저씨가 길을 물었고 저 여자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애가 지금 뭐라는 거야? 조폭이랑 짜고 거짓 증언하는 거 아니야? 여성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고 경찰도 서아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제가 정말 봤어요. 경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야? 나중에 진술서 작성해야 할 수도 있어. 서아는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는 놀란 표정이었죠.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남자는 경찰서로 끌려갔고 서아도 진술을 위해 동행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서아야, 어디 갔었어? 연락도 안 되고. 엄마, 미안해요. 경찰서에 갔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서? 무슨 일이야? 서아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야,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조폭은 위험한 사람들이야. 우리 같은 사람이 관여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엄마, 그 아저씨는 억울해요. 누명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다치면 어떡해? 서아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술서는 제출됐고 서아의 이름은 기록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골목에서 본 남자의 떨리는 손과 억울함으로 일그러진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차가운 눈빛도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지만 서아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을 보고 외면하는 것보다 진실을 말하는 게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아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교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아이들이 수군거리며 서아를 쳐다봤죠. 야, 한서아. 너 어제 조폭 도와줬다며? 반아이 하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서아는 당황했어요. 누가 그런 말을? 인스타에 다 돌아다니던데? 내가 조폭 편들어서 선량한 시민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서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SNS를 확인하니 이미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퍼져 있었어요.
조폭과 짜고 무고한 여성을 모함한 여고생이라는 제목까지 달려 있었죠. 댓글은 악의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애가 학교를 다녀. 부모 교육 어떻게 시킨 거야? 조폭이랑 무슨 관계길래 저렇게 감싸주냐? 서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은 그저 본대로 말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친구 지민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서하야, 나도 믿고 싶은데 내가 정말 잘못 본 거 아냐? 조폭은 나쁜 사람들이잖아. 지민아, 나는 정말 봤어. 그 여자가 거짓말한 거야. 하지만 지금 내 입장이 안 좋아. 나도 내 편 들었다가 같이 욕먹을까봐 걱정돼. 지민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서하는 혼자 남았어요. 교실 안에서 그 누구도 서하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서하는 혼자 구석에 앉아 삼각김밥을 먹었어요. 아무도 옆에 오지 않았죠. 아니, 오지 못했다는 게 맞을 겁니다. 서하와 가까이 하면 자신들도 욕먹을까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교 시간 서하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하를 맞이했어요. 서하야, 미안한데 오늘부터 나오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네, 왜요? 손님들이 내 이야기를 들었나 봐. 조폭 편든 애가 일한다고 불편해하더라고. 미안해. 서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알바마저 잘린 거예요. 이제 어떻게 생활비를 벌어야 할까요? 서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서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서하야, 식당에서 나한테 그러더라. 내 딸이 조폭 편든다고 소문났다고. 나보고 그만두래. 서하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정의롭다고 믿었던 선택이 이렇게 모든 것을 앗아갈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서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도 서하는 생각했어요. 그래도 자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학교에서의 따돌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서하의 책상에는 낙서가 그려졌고 신발장에는 협박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조폭년, 거짓말쟁이, 썩 꺼져라는 글씨들이 서하를 짓눌렀죠. 담임 선생님인 이수경조차 서하를 멀리했습니다. 한서아, 요즘 학교 분위기가 안 좋아. 내가 자숙하는 게 어떨까? 선생님,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도 내가 조폭을 도운 건 사실이잖아. 학부모들도 불안해하고 있어. 이수경의 말에 서하는 허탈했습니다. 선생님마저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게 슬펐어요. 서하는 교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 서하를 밀쳤습니다. 조심 좀 해, 조폭년아. 서하는 바닥에 넘어졌고 가방 속 물건들이 쏟아졌어요. 주변 아이들은 웃으며 지나갔고 아무도 서하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서하는 스스로 일어나 물건을 주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눈물은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서하는 학교 뒤편 계단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급식실에 가면 또 누군가 시비를 걸게 뻔했으니까요. 삼각김밥을 먹으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서하는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아 학생이죠? 저는 강태호입니다. 서하는 깜짝 놀랐어요. 그 조폭 두목이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학생, 제 일로 고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태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서하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본대로 말한 것뿐이에요. 그 본대로 말한 것 때문에 학생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걸 압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죠.
책임이요? 학생,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비록 전화 너머라 보이지 않았지만요. 괜찮아요. 저는 그냥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제가 약속하죠. 전화가 끊긴 후 서아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강태호는 조폭이지만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건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서아는 그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당연한 거였고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서아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 일을 그만둔 후 새 일자리를 찾고 있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나이도 있고 건강도 좋지 않았으니까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바 더 구할게요. 서아야, 내가 미안해서 어떡하니? 엄마가 무능해서.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잘 이겨낼 거예요. 서아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월세는 다음 주까지 내야 했고 지금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어머니의 약값도 필요했죠. 서아는 밤늦게까지 구인 사이트를 뒤졌지만 마땅한 알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서아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친구 지민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서아를 피하고 있었던 거죠. 지민아. 서아가 부르자 지민은 잠깐 망설이다 다가왔습니다. 서아야. 미안해. 근데 나도 내 입장이 있어. 너랑 같이 다니면 나까지 왕따 당할 것 같아서. 지민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날 믿어줬으면 좋겠어. 서아야, 나도 믿고 싶어. 근데 조폭을 도와준 건 사실이잖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지민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마저 자신을 떠난 거였습니다. 점심시간 서아는 또 혼자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한 남학생이 다가왔습니다. 3학년 선배였는데 학교에서 유명한 일진이었어요. 야, 한서아. 너 요즘 유명하더라. 조폭 편들고 다니는 애가 우리 학교에 있다니 창피하네. 선배는 서아의 가방을 낚아채 계단 아래로 던졌습니다. 서아의 교과서와 필기구가 흩어졌어요. 서아는 급히 내려가 물건을 주었지만 선배는 웃으며 계단을 올라갔죠. 조심해라. 다음엔 더 심하게 당할 수도 있으니까.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물건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서아 옆에 쪼그리고 앉아 함께 물건을 주어줬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같은 반 남학생 김우진이었습니다. 우진은 평소 말이 없고 조용한 아이였어요. 괜찮아? 응. 고마워. 우진은 서아에게 교과서를 건네며 작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이 옳다고 생각해. 용기 있었어. 그 한마디에 서아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학교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였어요. 우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지만 서아는 그의 등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방과 후 서아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렀어요. 어머니를 위해 저렴한 반찬이라도 사려고요. 계산을 하려는데 앞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서아를 쳐다봤습니다. 어머, 너 혹시 그 애 아니니? 조폭 편든.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다른 손님들에게 수군거렸고 사람들의 시선이 서아에게 쏠렸어요. 서아는 급히 계산을 마치고 슈퍼마켓을 나왔습니다. 동네에서조차 손가락질을 받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집주인이 다음 달부터 월세를 올린대. 아니면 나가래. 뭐라고요? 왜요? 우리 때문에 동네 이미지가 안 좋아진대. 조폭이랑 엮인 집은 받기 싫다나 뭐라나. 서아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 때문이었어요. 만약 그날 밤 그냥 지나쳤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그날 밤 서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당하고 동네에서는 손가락질을 받고 집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어요. 하지만 서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강태호가 약속했으니까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모르는 번호였어요. 서아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한서아 학생, 저는 박민재라고 합니다. 강태호 형님의 부하죠. 아, 네. 형님께서 학생을 도와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오전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괜찮아요. 도움은 필요 없어요. 학생, 형님은 은혜를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분입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박민재의 간청에 서아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학교 끝나고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서아는 학교를 마치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카페 구석 자리에 강태호와 박민재가 앉아 있었어요. 서아가 다가가자 강태호가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학생, 와줘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고 강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학생, 제 일로 학생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걸 압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본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라면요. 강태호의 목소리는 무거웠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서아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흉터투성이 얼굴이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학생, 제가 학생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고 싶어요. 정말 괜찮아요. 저는 학생의 어머니가 일자리를 잃으셨죠? 그리고 학생도 알바를 잘렸고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서아는 놀랐습니다. 강태호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다니요. 어떻게? 제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학생, 제발 제 도움을 받아주세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서아는 망설였습니다. 조폭의 도움을 받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서아는 고개를 들어 강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만약 제가 도움을 받는다면 대가는 뭔가요? 대가요? 조폭은 공짜로 일하지 않잖아요. 강태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학생, 저는 학생에게 빚을 졌습니다. 빚을 갚는데 대가가 필요한가요? 하지만 학생이 원한다면 나중에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서아는 강태호의 눈을 봤습니다. 거짓이 없었어요.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나쁜 일은 절대 안 돼요. 약속합니다. 그렇게 서아는 강태호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서아는 카페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지만 서아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강태호와의 만남 이후 서아의 삶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어머니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어요. 박민재가 소개해준 식당이었는데 주인이 친절했고 급여도 괜찮았죠. 어머니는 처음엔 의심스러워했지만
서아가 설명하자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서아야, 정말 괜찮은 거니?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조폭인데, 조폭이어도 은혜는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했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학교에서의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서아가 조폭과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아이들의 따돌림은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점심시간 서아가 급식실에 들어가자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기 조폭년 온다. 야, 저리 비켜. 맞을라. 서아는 급식을 받아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혼자 밥을 먹는 게 익숙해졌죠. 그때 누군가 서아의 식판을 쳤습니다. 국이 쏟아지며 서아의 교복이 젖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3학년 선배였습니다. 어머, 미안. 실수였어. 선배는 웃으며 자리를 떠났고 주변 아이들도 웃었습니다. 서아는 물티슈로 교복을 닦으며 참았어요. 화를 내면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방과 후 서아는 교실을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책상 서랍에서 쪽지 하나가 나왔어요. 조폭년 썩 꺼져라고 적혀 있었죠. 서아는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런 일은 이제 일상이었어요. 집에 가는 길 서아는 편의점 앞을 지나쳤습니다. 예전에 알바하던 곳이었죠. 안을 들여다보니 새로운 알바생이 일하고 있었어요. 서아는 쓸쓸하게 웃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새 식당에서 일한 첫날이었는데 표정이 밝았습니다. 서아야, 오늘 식당 주인분이 정말 좋으시더라. 일도 힘들지 않고. 다행이에요, 엄마. 그런데 서아야, 내 교복이 왜 이래? 국 쏟은 거니? 서아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아, 제가 실수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서아를 봤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서아가 힘들어할까봐 걱정했던 거죠. 그날 밤 서아는 숙제를 하다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SNS에는 또 서아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조폭과 친한 여고생,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중이라는 제목이었죠. 댓글도 악의로 가득했습니다. 당연히 왕따지. 조폭 편들었으니까. 학교에서 쫓아내야 해. 부모가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서아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것들에 신경 쓰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학교에 갔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칠판에 큼지막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서아 조폭년. 서아는 조용히 칠판을 지웠습니다. 주변 아이들은 웃으며 구경만 했죠. 수업 시간 담임 이수경이 서아를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한서아, 학교 생활이 힘들지? 괜찮아요, 선생님. 학부모들이 민원을 넣고 있어. 내가 학교에 있으면 분위기가 안 좋다고.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전학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너를 위해서라도. 전학이요? 응.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이수경은 한숨을 쉬며 서아를 돌려보냈습니다. 서아는 교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서아를 불렀습니다. 김우진이었어요. 서아야. 응? 힘내.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우진의 말에 서아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고마워, 우진아. 우진은 서아의 어깨를 토닥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아는 그 따뜻함에 조금 힘을 얻었어요. 점심시간, 서아는 또 혼자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강태호였습니다. 학생, 요즘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서아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학생을 괴롭히는 애들, 제가 처리해 드릴까요? 안 돼요. 서아는 급히 소리쳤습니다. 폭력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저는 정말로 조폭과 한패가 되는 거예요. 학생,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강태호는 한동안 침묵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전화가 끊긴 후 서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태호는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서아는 폭력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자신이 믿는 정의가 아니었으니까요. 방과 후 서아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3학년 선배 2명이 다가왔어요. 야, 한서아. 우리랑 잠깐 나와. 왜요? 말 많으면 더 곤란해져. 조용히 따라와. 서아는 어쩔 수 없이 선배들을 따라 옥상으로 갔습니다. 옥상에는 선배 5명이 더 있었어요. 야, 너 요즘 되게 유명하더라. 조폭이랑 친하다며? 우리도 그 조폭 형님 좀 소개해줘. 우리도 백 좀 생겼으면 좋겠거든.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뭐? 이 새끼가? 선배 중 한 명이 서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서아는 숨이 막혔어요. 야, 너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야? 조폭백 믿고? 아니에요. 그때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김우진이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어요. 야, 나 선생님 오신다. 선배들은 급히 서아를 놓았고 우진이 서아의 손을 잡아 옥상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달려 안전한 곳까지 온 후 두 사람은 숨을 고르며 멈췄어요. 괜찮아? 응. 고마워, 우진아. 조심해. 저 선배들 진짜 나쁜 애들이야. 서아는 우진의 눈을 봤습니다. 그는 왜 자신을 도와주는 걸까요? 우진아, 너는 왜 나를 도와줘? 너까지 왕따 당할 수 있는데. 난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 그걸 벌받게 할 수는 없잖아. 우진의 말에 서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고마워, 우진아. 정말 고마워. 우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아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서아야. 집주인이 다음 달까지만 있으래. 그 이후엔 나가야 한대. 서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 동네 이미지가 나빠졌대. 다른 세입자들도 불만이래. 서아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집마저 잃게 되는 건가요? 그날 밤 서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리 견뎌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었죠. 서아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갈 힘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워했지만 서아를 억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하루 종일 집에서 멍하니 있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이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고. 만약 그날 밤 강태호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서아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요? 서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아는 다시 학교에 갔습니다. 결석을 더하면 출석 일수가 부족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교실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아이들은 서아를 보고도 모른 척했고 누군가는 비웃기도 했습니다. 수업 시간 서아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집도 일을 위기고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당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쉬는 시간 친구 지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아야, 괜찮아? 응, 너 요즘 되게 힘들어 보여. 미안해,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서아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서아야, 진짜 전학 생각해 보는 게 어때? 여기 있으면 너만 힘들어. 나는 도망가고 싶지 않아. 지민은 한숨을 쉬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서아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보니 하늘이 회색빛이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점심시간 서아는 급식실에 가지 않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옥상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옥상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김우진이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응. 혼자 있고 싶어서. 우진은 서아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어요. 서아야, 힘들면 울어도 돼. 혼자 참지 마. 나는 내 편이야. 우진의 말에 서아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어요. 서아는 무릎을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우진은 서아의 등을 토닥이며 옆에 있어줬죠.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서아는 눈물을 닦으며 우진을 봤어요. 고마워, 우진아. 별말을. 친구잖아. 친구. 그 말이 서아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방과 후 서아는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어머니를 위해 약을 사려고요. 계산을 하는데 편의점 주인이 서아를 쳐다봤습니다. 너 혹시 조폭 편든 그 애 아니니?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여기 다시 오지 마. 손님들이 불편해한단 말이야.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약도 사지 못했어요. 다른 가게에 가야 했죠. 서아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른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서아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서아야. 식당 주인이 나보고 그만두래. 뭐라고요? 왜요? 손님들이 내 딸이 조폭이랑 친하다는 소문을 들었나 봐. 식당 이미지가 안 좋아진대. 서아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마저 일자리를 잃은 거예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서아야.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는 서아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날 밤 서아는 강태호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님, 저 한서아예요. 학생, 무슨 일입니까? 엄마가 일자리를 또 잃었어요. 그리고 집도 다음 달에 나가야 해요. 서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강태호는 한동안 침묵했어요. 학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집도 일자리도. 하지만 학생은 저를 도와줬습니다. 이제 제가 도와드릴 차례죠. 형님, 고마워요. 전화를 끊은 후
서아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강태호의 도움을 받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다음 날 박민재가 서아를 찾아왔습니다. 학생, 형님께서 집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새 일자리도요. 정말요? 네. 내일부터 이사 준비하시면 됩니다. 서아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강태호에게 너무 많은 빚을 지는 것 같았거든요. 민재 씨, 형님께 전해주세요. 정말 고맙다고. 학생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님께서 학생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서아는 강태호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였어요. 학생, 새 집은 마음에 드십니까? 네. 정말 고마워요. 근데 너무 좋은 집이에요.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요? 학생은 제 은인입니다.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서아는 강태호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형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형님은 왜 조폭이 되셨어요? 강태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죠. 18살 때 거리로 나왔고 살기 위해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조직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의리와 은혜를요. 조폭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사는 거죠. 서아는 강태호를 다시 봤습니다. 그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상처받은 사람이었죠. 형님,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폭력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학생의 마음을 존중하겠습니다. 고마워요, 형님.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아는 강태호에게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비록 조폭이지만 그는 진심으로 서아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아는 어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워했지만 서아를 믿었습니다. 서아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 엄마는 널 믿어. 고마워요, 엄마. 그날 밤 서아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비록 학교에서는 힘들지만 강태호와 우진 그리고 어머니가 있었으니까요. 서아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그날을 기다리며 서아는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잘 들어주셨어요? 서아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선의로 도와준 일이 이렇게 큰 고통으로 돌아올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서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죠. 그리고 강태호. 그는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의리를 아는 사람이었죠. 자, 이제부터 이야기는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과연 서아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이사를 마친 다음 날 아침 서아는 새 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반지하가 아닌 햇빛이 들어오는 방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죠. 어머니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서아야, 학교 가기 전에 아침 먹어. 네, 엄마. 식탁에는 따뜻한 국과 반찬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아침이었죠. 서아는 밥을 먹으며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오늘부터 새 식당에서 일하시는 거죠? 응. 주인분이 친절하시대. 박민재 씨가 잘 부탁한다고 하더라.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호 덕분에 어머니가 새 일자리를 구한 거였어요. 학교에 가니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아이들은 서아를 피했고 누군가는 수군거렸죠.
하지만 서한은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어요. 책상에 앉아 책을 펼쳤죠. 쉬는 시간, 김우진이 다가왔습니다. 서아야, 이사 잘했어? 응. 새집 괜찮아. 다행이다. 너 요즘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아. 서아는 웃었습니다. 우진은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점심시간 서아는 급식실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혼자 구석에 앉으려는데 우진이 옆에 앉았어요. 같이 먹자. 우진아, 너까지 왕따 당할 수 있어. 상관없어. 나는 내 친구야. 우진의 말에 서아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죠. 방과 후 서아는 집에 가는 길에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새 노트를 사려고요. 계산을 하는데 문구점 주인이 서아를 쳐다봤어요. 아가씨, 혹시 한서아 학생 아니니? 서아는 긴장했습니다. 네. 아, 그 얘기 들었어. 조폭 편들었다는. 근데 말이야,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 서아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응. 거짓 누명 쓴 사람 도와준 거잖아. 그게 뭐가 잘못이야? 오히려 용감한 거지. 문구점 주인의 말에 서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어른을 만난 거였어요. 고맙습니다. 힘내, 아가씨.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서아는 문구점을 나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다는 걸요. 집에 도착하니 문 앞에 커다란 갈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아는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무거웠죠. 안을 열어보니 두툼한 현금 뭉치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 읽었어요. 한서아 학생에게. 학생이 저를 도와주셨을 때 저는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학생은 아무 데가 없이 진실을 말해줬고 그로 인해 고통을 겪었죠. 제가 그 고통을 덜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돈은 학생의 학비와 생활비로 쓰세요. 학생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도 잘 전해주세요. 학생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이 세상이 학생의 용기를 인정할 날이 올 겁니다. 강태호 올림. 서아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서아는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죠.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동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소중히 생각해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참을 울고 나서 서아는 봉투 안에 돈을 세었습니다. 5천만 원이었어요. 서아는 믿을 수 없었죠. 이렇게 큰 돈을 받아도 되는 걸까? 어머니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서아는 봉투를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어머니는 봉투 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아야, 이게 뭐니? 강태호 형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학비랑 생활비로 쓰래요. 어머니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아야,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네, 엄마. 형님은 조폭이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서아는 강태호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님, 저 한서아예요. 학생, 봉투 받으셨습니까? 네. 정말 고마워요. 근데 이렇게 큰 돈을. 학생, 그 돈은 학생의 미래를 위한 겁니다. 제 마음이니 부담 갖지 마세요. 형님, 저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필요 없습니다. 학생이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해요. 서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형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전화를 끊은 후 서아는 결심했습니다. 강태호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학교에서 서아는 여전히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견딜 수 있었어요. 강태호와 우진, 그리고 어머니가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 우진과 함께 밥을 먹으며 서아는 말했습니다. 우진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나도 그래. 서아야,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나는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두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방과 후 서아는 도서관에 갔어요. 공부하려고요. 강태호가 준 돈으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거든요. 책상에 앉아 책을 펼쳤죠. 그때 누군가 서아 옆에 앉았습니다. 3학년 선배였어요. 야, 한서아. 서아는 긴장했습니다. 너 요즘 조폭한테 돈 받았다며? 소문이 퍼진 거였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 다들 알아. 너 조폭이랑 한패야. 선배는 서아의 책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서아는 참았어요. 화를 내면 더 심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야, 대답 안 해? 그때 도서관 문이 열리며 김우진이 들어왔습니다. 선배, 그만하세요. 뭐, 너도 한패야? 서아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만 괴롭히세요. 선배는 비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진은 서아의 책을 주워줬어요. 괜찮아? 응. 고마워, 우진아. 두 사람은 함께 공부했습니다. 서아는 우진에게 물었어요. 우진아, 너는 왜 항상 나를 도와줘? 글쎄, 너를 보면 내가 생각나거든. 응? 나도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한 적이 있어. 그때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줬거든. 그래서 나는 누군가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싶어. 서아는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진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아는 어머니와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니는 새 식당에서 일하는 게 즐거운 것 같았습니다. 서아야, 식당 주인분이 정말 좋으셔. 나한테 잘해주시거든. 다행이에요, 엄마. 그리고 말이야, 박민재 씨가 오늘 식당에 왔었어. 서아가 잘 지내냐고 물어보시더라. 그러셨어요? 응. 강태호 형님도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대. 서아는 웃었습니다. 강태호는 정말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아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강태호 형님께서 학비를 보내주셨다. 정말 큰 돈이었다. 나는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 거다. 그리고 우진이도 고맙다. 그가 있어서 학교 생활을 견딜 수 있다. 나는 이제 알았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걸.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테니까. 서아는 일기장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비록 학교에서는 힘들지만 이제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강태호의 따뜻함과 우진의 우정,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서아는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게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아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새 식당에서 잘 적응했고 서아도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학교에서의 따돌림은 여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아는 교실에 들어섰어요. 칠판에 또 낙서가 있었죠. 조폭년. 서아는 조용히 칠판을 지웠습니다. 이젠 익숙한 일이었어요. 수업 시간 담임 이수경이 공지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학부모 상담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알려드리세요. 서아는 걱정이 됐어요. 학부모 상담 날 다른 학부모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볼까요?
쉬는 시간 우진이 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아야, 괜찮아? 응. 그냥 학부모 상담이 걱정돼. 왜? 엄마가 다른 학부모들한테 뭐라고 들을까봐. 우진은 서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 엄마는 강한 분이야.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 서아와 우진은 함께 급식을 먹었어요. 그때 3학년 선배 2명이 다가왔습니다. 야, 한서아. 우리랑 나와. 왜요? 말 많으면 더 곤란해져. 조용히 따라와. 우진이 일어섰습니다. 선배, 서아는 안 갈 거예요. 뭐? 너 뭔데? 서아를 괴롭히지 마세요. 선배들은 비웃었습니다. 너희 둘이 사귀냐? 조폭년이랑 사귀는 거야? 우진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서아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만 괴롭히세요. 선배들은 화가 난 표정이었지만 주변에 선생님이 오는 걸 보고 자리를 떴습니다. 서아는 우진을 봤어요. 우진아, 고마워. 근데 너까지 욕먹을 수 있어. 상관없어. 나는 내 편이야. 서아는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방과 후 서아는 집에 가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서아를 불렀어요. 강태호였습니다. 학생,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형님.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학생, 요즘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형님 덕분에 공부도 잘하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아직도 괴롭힘을 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서아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학생, 제가 개입해도 될까요? 안 돼요, 형님. 폭력은 안 돼요. 폭력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서아는 강태호를 봤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저를 성추행범으로 몰았던 그 여자, 사실은 지역 유지의 정부예요. 그 유지가 저를 제거하려고 꾸민 일이었죠. 서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윤재혁? 이 지역 병원 이사장입니다. 제가 그의 비리를 알고 있어서 저를 감옥에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그럼 진짜 성추행범은 윤재혁입니다. 그는 여러 여성을 성추행했어요. 하지만 권력으로 덮었죠. 서아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제가 당한 일도 다 그 사람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학생이 저를 도와줬으니 학생을 괴롭혀서 입을 막으려 한 거죠. 서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님,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거예요?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서아는 강태호의 눈을 봤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형님, 저도 도울게요. 학생은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 일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강태호는 서아에게 윤재혁의 비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병원 자금 횡령, 성추행, 뇌물수수 등 온갖 범죄가 있었죠. 형님, 그 증거가 있어요? 있습니다. 곧 경찰에 제출할 거예요. 서아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거였어요. 집에 돌아온 서아는 어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엄마, 곧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아요. 정말? 서아야, 다행이다. 두 사람은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품은 따뜻했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재혁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성추행과 병원 자금 횡령 혐의였죠.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야, 윤재혁 이사장 잡혔대. 진짜? 그럼 강태호는 무고한 거였어? 한서아가 옳았던 거 아니야?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책을 읽었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진 거였죠. 쉬는 시간, 친구 지민이 다가왔습니다. 서아야, 미안해. 내가 너를 믿지 않아서. 괜찮아, 지민아. 아니야. 나는 내 친구인데 너를 외면했어. 정말 미안해. 지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아는 지민을 안았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아이들이 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아야, 미안해. 우리가 너를 오해했어. 괜찮아요. 너는 정말 용감했어. 조폭을 도와준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한 거였잖아. 서아는 웃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생긴 거였어요. 방과 후 담임 이수경이 서아를 불렀습니다. 한서아, 미안하다. 선생님이 너를 믿지 않았어. 괜찮아요, 선생님. 아니야. 선생님이 잘못했어. 너는 정말 훌륭한 학생이야. 서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선생님도 자신을 인정해 준 거였어요.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서아야, 식당 주인분이 나한테 사과하셨어. 그리고 일 계속하래. 정말요? 다행이에요, 엄마.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호가 전화했습니다. 학생, 뉴스 봤습니까? 네, 형님. 정말 고마워요. 학생 덕분입니다. 학생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형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학생, 이제 떳떳하게 학교 다니세요. 학생은 영웅입니다. 서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웅이라는 말이 낯설었지만 기뻤어요. 다음 날 학교에 가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서아에게 인사했고 누군가는 박수를 쳤어요. 서아야, 축하해. 너 정말 대단해. 서아는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악몽이 끝난 거였어요. 점심시간 우진과 함께 밥을 먹으며 서아는 말했습니다. 우진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야. 나도 고마워, 서아야. 너한테 많이 배웠어. 뭘 배웠는데? 용기를. 너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야. 두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서아는 행복했어요. 드디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거였죠. 윤재혁의 체포는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그가 저지른 범죄들이 하나둘씩 밝혀졌거든요. 성추행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했고 병원 직원들도 횡령 사실을 폭로했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윤재혁의 범죄를 다뤘죠. 서아는 학교에서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서아에게 다가와 사과했고 선생님들도 서아를 칭찬했어요. 하지만 서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너무 급격한 변화가 낯설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교장 선생님이 서아를 교장실로 불렀습니다. 한서아 학생, 앉으세요. 네, 교장 선생님. 교장은 서아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학생, 정말 용감했습니다. 학생 덕분에 큰 범죄가 밝혀졌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본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학생처럼 어린 나이에는요. 학교에서 학생에게 상을 주고 싶습니다. 서아는 당황했습니다. 상이요? 네. 용기상입니다. 학생의 용기를 모든 학생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괜찮아요. 저는 상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왜요? 저는 그냥 잘못된 걸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에요. 상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니에요. 교장은 서아의 겸손함에 감동했습니다. 학생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네요. 알겠습니다. 상은 주지 않겠지만 학생의 용기는 잊지 않겠습니다.
서아는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학생들이 서아를 보고 인사했어요. 서아야, 안녕. 서아 선배, 멋있어요. 서아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점심시간 서아는 우진과 함께 급식을 먹었어요. 이제는 다른 아이들도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죠. 서아야, 너 진짜 대단해. 맞아. 나였으면 못했을 거야. 서아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근데 그냥 못 지나칠 수 없었어. 그게 용기지. 아이들은 서아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방과 후 서아는 강태호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였어요. 학생, 요즘 학교 생활이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형님. 다 형님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학생의 용기 덕분이죠. 강태호는 서아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열어보세요. 서아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대학 장학금 신청서가 들어 있었어요. 형님, 학생, 좋은 대학에 가세요. 제가 학비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서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형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학생은 제 은인입니다.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학생,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학생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강태호는 서아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줬어요. 학생, 사실 저도 어릴 때 서아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무슨 일이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친척들이 제 재산을 가로챘어요. 저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죠.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학생을 보면 어린 시절에 제가 생각나는 겁니다. 서아는 강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저도 형님처럼 강한 사람이 될게요. 학생은 이미 강합니다. 그리고 착하죠. 그 마음을 잃지 마세요. 두 사람은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아는 어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엄마, 강태호 형님이 대학 학비를 지원해 주신대요. 정말? 서아야,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시네. 네, 엄마. 형님은 조폭이지만 마음만은 천사예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아야, 내가 옳은 일을 했구나. 엄마가 자랑스럽다. 서아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재혁의 성추행 피해자 중 한 명이 서아의 학교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 학생이 용기를 내어 증언했고 덕분에 윤재혁의 죄가 더 무거워졌죠. 쉬는 시간 그 학생이 서아를 찾아왔습니다. 서아야, 고마워. 응? 왜? 내가 용기를 냈으니까 나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윤재혁에게 당한 일을 말할 수 있었어. 서아는 그 학생을 안았습니다. 잘했어. 너도 정말 용감해.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눈물이었어요. 점심시간 우진이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서아야, 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어. 나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그게 쉽지 않잖아.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서아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방과 후 서아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때 담임 이수경이 다가왔습니다. 한서아, 잠깐 얘기 좀 할까? 네, 선생님.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서아야, 선생님이 너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힘들 때 도와주지 못했어. 괜찮아요, 선생님. 아니야. 선생님이 너를 더 믿었어야 했어.
정말 미안하다. 이수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아는 선생님을 안았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서아는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서아를 불렀어요. 강태호의 부하 박민재였습니다. 학생, 형님께서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박민재는 서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서아는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죠. 이건 형님께서 학생의 용기를 기념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서아는 목걸이를 꺼내봤습니다. 작은 별 모양이었어요. 형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네, 학생. 박민재는 떠났고 서아는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오늘 식당 주인분이 나한테 보너스를 주셨어. 정말요? 다행이에요, 엄마. 응. 그리고 서아, 내 목에 걸린 건 뭐야? 강태호 형님이 선물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목걸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쁘다. 형님이 정말 서아를 아끼시나 봐. 네, 엄마. 두 사람은 행복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아는 생각했어요. 드디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거라고. 그리고 이 모든 게 자신이 용기를 냈기 때문이라고요. 서아는 감사했습니다. 강태호에게, 우진에게, 어머니에게, 그리고 자신에게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윤재혁은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성추행, 횡령, 위증교사 등 여러 죄목이 인정됐죠.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용기 있는 여고생이 밝혀낸 진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서아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학교와 동네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서아는 이제 학교에서 존경받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서아에게 조언을 구했고 선생님들도 서아를 모범으로 삼았죠. 하지만 서아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졸업식 날 서아는 우수 학생상을 받았습니다. 단상에 올라 상을 받는 서아를 보며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강태호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식이 끝난 후 서아는 강태호를 만났습니다. 형님, 와주셔서 고마워요. 학생의 졸업식인데 당연히 와야죠. 강태호는 서아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대학 입학 축하금입니다. 받아주세요. 형님,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학생, 제 마음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형님, 저 약속할게요. 좋은 사람이 될게요. 학생은 이미 좋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는 우진과 함께 공원을 걸었어요. 서아야, 대학 가면 자주 못 보겠네. 응. 하지만 연락은 할 수 있잖아. 그래도 아쉬워. 우진은 서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아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나 너를 좋아해. 서아는 놀랐습니다. 우진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건 느꼈지만 직접 듣는 건 처음이었어요. 우진아, 사귀자는 건 아니야. 그냥 내가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걸. 서아는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너를 좋아해, 우진아. 친구로. 우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돼. 두 사람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어요. 대학 입학날 서아는 새로운 환경에 발을 디뎠습니다. 법학과였어요. 서아는 변호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요. 오리엔테이션에서 서아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누군가 서아에게 물었어요.
너 왜 법학과 왔어?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요. 멋지다. 나도 그런 마음이었는데. 서아는 웃었습니다.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라면 앞으로의 길도 외롭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서아는 열심히 공부했고 성적도 우수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아가 행복했다는 거였죠. 어느 날 서아는 강태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생, 제가 사업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조직을 떠나려고요. 이제 나이도 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요. 형님, 정말요? 네. 학생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요. 서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형님, 잘하실 거예요. 저도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학생. 전화를 끊은 후 서아는 생각했습니다. 강태호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구나. 그게 자신이 한 일의 또 다른 결실이라고요. 2년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대학 3학년이 되었고 여전히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았고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죠. 어느 날 서아는 법원 견학을 갔습니다. 재판정에서 변호사들이 논쟁하는 모습을 보며 서아는 자신의 미래를 상상했어요. 저 자리에 서서 억울한 사람을 변호하는 자신의 모습을요.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서아를 불렀습니다. 강태호였어요. 학생, 여기서 뵙네요. 형님, 여기는 왜? 저도 재판이 있어서요. 제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관련해서요. 사회복지법인이요? 네. 조직을 떠난 후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요. 서아는 감동했습니다. 형님, 정말 대단하세요. 학생 덕분입니다. 학생이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태호는 서아에게 고아원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지, 얼마나 보람찬 일인지요. 학생, 나중에 변호사 되면 우리 아이들 좀 도와주세요. 물론이죠, 형님. 제가 꼭 도울게요. 두 사람은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몇 년 후 서아는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변호사가 된 거예요. 합격 발표 날 서아는 어머니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서아야,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딸.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열던 날 강태호가 화환을 보내왔습니다. 정의로운 변호사 한서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서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첫 사건은 억울한 누명을 쓴 청년의 변론이었습니다. 서아는 열심히 증거를 모았고 재판정에서 논리적으로 변론했어요. 결국 청년은 무죄를 받았죠. 재판이 끝난 후 청년이 서아에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변호사님이 아니었으면 전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아는 그 순간 자신이 왜 변호사가 되고 싶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돕는 일, 그게 자신의 천직이라는 걸요. 그날 저녁 서아는 강태호를 만났습니다. 형님, 첫 사건에서 이겼어요. 축하합니다, 학생. 아니, 이제 변호사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아니에요, 형님. 저한테는 형님이 영원한 은인이에요. 학생도 제 은인입니다. 서로 은인이니 이제 친구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서아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형님. 우리 친구예요. 두 사람은 악수하며 웃었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서아는 이제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어요.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일로 유명해졌죠. 강태호의 고아원 아이들도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아는 우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진은 이제 의사가 되어 있었어요. 서아야, 오랜만이다. 우진아, 의사가운 잘 어울린다. 너도 변호사복 멋있어.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일들, 그때의 힘들었던 기억들을요. 서아야, 그때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 덕분에 나도 용기를 배웠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었거든. 서아는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아, 우리 앞으로도 좋은 사람으로 살자. 그래, 약속할게. 두 사람은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진이를 만났다. 그는 좋은 의사가 되어 있었다. 나도 좋은 변호사가 되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걷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때 강태호 형님을 도와준 게 옳은 일이었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안다. 그 선택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모든 것에. 서아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강태호가 준 별 모양 목걸이가 빛을 받아 반짝였죠. 서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신은 이 길을 걸을 거예요. 정의롭고 따뜻한 사람으로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서아의 여정, 참 가슴 뭉클했죠. 17살 소녀가 보여준 용기는 단순히 한 사람을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용기는 강태호라는 사람을 변화시켰고 윤재혁이라는 악인을 처벌하게 했으며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그리고 서아 자신도 성장했죠. 가난하고 약했던 소녀가 이제는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훌륭한 변호사가 되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선의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요. 비록 그 과정에서 고통이 따르더라도 옳은 일을 한 사람은 결국 보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서아가 그랬고 강태호가 그랬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은인이 되어 주었고 그 인연은 평생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우진이처럼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주는 사람의 소중함도 느끼셨을 거예요.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니죠.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며 함께 성장하는 곳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쉬운 길과 옳은 길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하죠. 그럴 때 서아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지만 결국 빛나는 미래를 얻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옳은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